안녕하세요. 싱어송라이터 엄페어입니다. 요번 영상은요, 제가 앞으로 이런 토크 영상을 계속 올릴 텐데, 저에 대한 소개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물론 제 유튜브 채널을 이렇게 샅샅이 보시면은 얘가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알 수 있겠지만, 그거를 한데 모아놓은 영상은 없다는 거. 그래서 저에 대한 소개를 드릴 수 있었던 순간이 없었나 봐요. 그래서 이제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제가 영상을 올릴 텐데, 매번 제 소개를 장황하게 드릴 수 없으니 이 영상을 링크에서 걸어 놓을 테니까 요걸로 들어가서 보시라. 일단 제 이력은 크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싱어송라이터 언페어로서의 이력과 작곡가, 케이팝 작곡가 언페어로서의 이력이 있는데, 그 전에 언페어가 어떤 뜻인지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. 이게 언페어라는 이름을 너 왜 그렇게 이름을 부정적으로 지었어?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. 근데 저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. 정반대의 의미예요. 뭐냐면 언페어한 만큼 그 언페어할 수준으로 내가 뛰어나다라는 얘기인 거죠. 그래서 이런 느낌이에요. 쟤는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해. 되게 불공평하게 다 잘해. 약간 이런 느낌으로 unfair인 거죠. unfair한 존재라는 의미입니다. 그래서 앞으로도 좀 저만의 유니크한 색깔의 음악들을 많이 들려드릴 계획이고, 또 그런 당찬 이름이 있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, 제 음악들의 특징은 모든 걸 제가 혼자 다 한다는 거예요. 좀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. 그래서 뭐 작사, 작곡, 뭐 편곡은 당연한 거고요. 믹싱 마스터링까지 제가 다 해서 내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어쩌면 장단점이 있거든요. 왜냐면은 이제 제가 전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, 믹싱은 사실 아티스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엔지니어의 영역이에요. 근데 이제 그런 부분까지 손을 대고 싶었던 건, 그것까지 마저도 저만의 터치를 좀 넣고 싶었어요. 이게 저만의 의도가 있잖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넣고 싶었고,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좀 자연스럽게 제가 늘어가는 과정들을 좀 볼 수가 있어요. 음원들을 들으면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그거마저도 색깔이라고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서 물론 당연히 점점 발전하고 그 와중에도, 그럼에도 저는 사실 제일 처음에 냈던 음악도 음악적으로는 되게 만족을 하거든요. 그리고 지금 들어도 완벽하다고 생각을 해요. 그런 컨셉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아티스트다라고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아티스트 언페어로서 했던 것들을 좀 말씀을 드리면, 너목보라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. 시즌 4에 나왔는데, 제가 동방신기의 미로틱이라는 노래를 불렀습니다. 근데 이거는 제가 사람들한테 잘 말 안 해요. 왜냐면 제가 너무 못했거든요. 그래서 이거를 좀, 진짜 제가 변명되는 거 진짜 싫어하는데, 변명을 처음으로 한번 대보자면, 제가 진짜 심한 몸살이 그때 왔었고, 그거 둘째 치더라도 그 녹화 당일날까지 제가 잠을 못 자고 그 노래를 편곡을 해서 나갔어요. 그래서 진짜 목소리가 안 나왔어요. 아무튼 그래서 왜 그렇게 부랴부랴 당일날 편곡을 했냐라고 물어보시면, 이게 노래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. 그러니까 노래를 20번을 바꿨어요. 그래서 제가 검사 받고 이 노래 어떠세요? 이 노래 어떠세요?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. 그래서 작가님이 이제 마음에 드실 때까지 제가 노래를 계속 바꿨어야 됐어요. 그러다 보니까 막 3일 이틀 남았는데도 노래가 안 정해지는 거예요. 그래서 결국 정하고, 그래도 나는 이 노래 내 느낌을 내고 싶어서 욕심을 부려서 편곡을 그래도 난 하고 싶어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밤을 새서 편곡을 해서 당일날 가가지고 그렇게 해서 불렀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이게 너무 아쉽지만 어떡해요. 제가 그렇게 한 걸. 그거마저도 저의 실력인 거죠. 그래서 하지만 이제 너무 좀 창피하니까 좀 제가 여기에 나왔어요라고 잘 말씀은 안 드리는데, 그래도 그런 경험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. 그리고 또 뭐가 있었냐면, 제 노래 중에 조금 특이한 스타일의 노래인데, 영어로 하면은 미라지라는 노래고 한글로 하면 신기루라는 노래인데, 그 노래가 2024년 리그 오브 레전드
롤드컵, 월드라고 하죠. 롤드컵에 로비 음악으로 사용이 됐어요. 그래서 그날 하루 만에 전 세계에서 스트리밍이 거의 100만 건 가까이 됐었고 되게 재밌었던 경험이 있습니다.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노래는 스트리밍이 좀 많이 되고 있고, 그게 원래는 제가 내려고 만든 노래가 아니고 남자 아이돌 주려고 이제 피칭하려고 만들어놨던 노래인데, 그게 어떻게 돌고 돌아서 리그 오브 레전드에 간 거예요. 그래서 근데 이 노래 발매된 노래가 아닌데 이게 그러면 발매를 빨리 해야겠다라고 해서 제 이름으로 발매를 한 거고, 그러다 보니까 이제 R&B 아티스트 언페어의 음악과는 조금 다른 아이돌 스타일의 바이브가 나왔는데 이제 그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다는 거. 그래서 이 노래가 좀 재밌는 스토리가 있고요. 그 다음에 또 하나는, 이거는 아티스트 언페어로서의 활동이죠. 이것도 뭐냐면 제 목소리가 보컬리스트 AI라는 플랫폼에서 저랑 계약을 해서 제 목소리를 컨텐츠화 했어요. 그래서 제 목소리를 사용을 해서 곡 작업을 하시거나 뭐 데모 작업을 하셔도 되고 뭐 앨범 발매를 하셔도 되고, 그렇게 되면은 그거에 대한 로열티가 저한테 계속 들어옵니다. 그래서 제 목소리를 이용해서 어떤 컨텐츠화가 됐다는 게 조금, 그리고 그게 또 AI라는 점이 되게 신기했거든요. 그래서 그런 재밌는 경험도 있었고, 거기에 보면은 제 언페어라는 본명으로 나온 건 아니고 자반이라는 JABAN 자반이라는 아티스트 이름으로 거기에 릴리즈가 됐는데, 자반의 뜻은 뭐냐면 이 친구예요. 이 친구 이름이 콩자반이어서, 네, 제가 왜 안고 있냐면 제가 안 안고 있으면 지져가지고 네, 지금 제가 원래 좀 즉흥적으로 지금 영상을 찍어서, 원래 제가 영상을 찍을 줄 알았으면은 자반이를 집에다 두고 왔을 텐데 지금 자반이가 여기 저랑 같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좀 안고 있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그래서 AI로 제 목소리를 사용하실 수 있다. 누구든지 크레딧만 내신다면. 그리고 그 크레딧의 일부는 저한테 들어온다. 그런 점이 있습니다. 그러면 이제 K-팝 싱어송라이터, K-팝 작곡가로서의 언페어의 이력을 한번 볼게요. 크게 이제 중국, 일본, 한국 이렇게 나눠지는데, 중국에서 좀 아실 만한 거 하나 말씀드리면, 중국의 TNT라는 남자 그룹이 있어요. 그러니까 중국에서 가장 큰 남자 그룹이라고 보면 되는데, 그 그룹의 노래 중에서도 가장 잘 된 곡이 있어요. 여태까지도. 그 노래를 제가 만들었고, 그 노래가 얼만큼 잘 됐냐면 리메이크가 5번이 됐어요. 다른 가수들이 리메이크를 5번을 했고,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한국 분들도 아실 만한 그 전 소녀시대 멤버 제시카님, 그 재작년쯤에 제시카님이 그 중국에서 다시 데뷔를 하셨잖아요. 그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그때 부르셨던 노래가 제 노래였어요. 근데 저도 그거를 유튜브를 보고 알았거든요. 그래가지고 저도 놀랍고 신기해서 그걸로 이제 영상을 만든 게 있거든요. 지금도 찾아보시면 있어요. 근데 그 영상을 만들고 나서 지금까지 리메이크가 4번이 더 됐다는 거. 근데 그 4번 중에도 또 우리나라 분이 아실만한 분이 있어요. 그래서 이거에 대한 거는 제가 영상을 따로 하나 만들 생각이거든요. 그래서 그때 좀 자세히 한번 풀어드릴게요. 또 그 곡이 있고, 근데 그 곡 외에도 중국에는 제가 좀 곡을 많이 팔았는데 한국 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곡은 없어서 일단 그냥 넘어갈게요. 그리고 일본으로 넘어가면 우리나라 남자 그룹 중에 업텐션이라는 그룹이 있거든요. 그 팀이 부른 체이서라는 곡이 있어요. 그 곡이 일본 오리콘 차트에서 1등을 했습니다. 일간, 주간, 월간 아마 다 1등을 했나 잘 기억이 안 나는데, 아무튼 1등을 해서 저한테 굉장히 그 당시에 좀 기분이 좋았고, 그때 제가 작곡을 한 지 얼마 안 됐을 때라 좀 굉장히 저한테 커리어가 됐던 기억이 납니다. 그리고 한국으로 넘어가자면 예전에 엠넷에서 방송을 했던 더 콜이라는 음악 예능 프로그램이 있어요. 그 가수분들이 경연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, 새로운 곡을 만들어서 그 프로그램에 Fly to the Sky 멤버신 환희 형님이랑 그리고 블락비 멤버 테일님, 이렇게 두 분이서 콜라보를 해가지고 미션을 하는 회차가 있었거든요. 거기에서 제가 프로듀서로 참여를 해서
한 곡을 만들었고요. 그 노래 이름은 열병이라는 곡이에요. 그래서 완전 R&B풍의 발라드 곡이고, 그것 때문에 제가 잠깐이지만 방송 출연도 했고, 그리고 이제 프로듀서로 참여를 했던 그런 곡이 있습니다. 그리고 그 시기쯤에 제가 Fly to the Sky 앨범에도, 그 EP 앨범에도 한 곡을 참여를 했어요. Into You라는 노래인데, 그 노래는 굉장히 끈적끈적한 R&B거든요. 근데 이제 팬분들이 와, 그 Fly to the Sky 노래 중에는 이런 스타일이 없었는데 되게 어른 섹시 바이브다 하면서 되게 좋아하셨다고 전 알고 있어요. 그래서 그 환희 형님이 콘서트에서도 그 노래를 부르셨던 영상이 있고,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영광이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.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나라 남자 그룹 중에 펜타곤이라고 있어요. 진호님이랑 후이님이랑 키노님 이렇게 세 분이서 참여를 해서 부르셨던 Miss You라는 노래가 있어요. 이 노래는 조금 팝발라드 스타일의 곡이고, 이 노래 작업을 하면서 또 하나의 커리어를 쌓았죠. 이거 말고도 뭐 많은 곡들이 있지만 뭐 그냥 대표적으로 이렇게까지만 말씀을 드리고, 그리고 제가 또 세션으로도 활동을 많이 했거든요. 보컬 세션으로. 그러니까 제가 노래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진짜 다방면으로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보컬 세션으로 말하자면 뭐 가이드가 있을 테고, 코러스 세션이 있을 테고, 또 뭐 CM송 같은 게 있고, 또 뭐 OST 같은 게 있잖아요. 이걸 제가 다 했거든요. 그래서 하나씩 말씀드리면, 코러스 가이드는 좀 섞어서 말씀드릴게요. 제가 에일리님이랑 그 엑소의 첸님이 불렀던 LOVE라는 좀 유명한 노래 있잖아요. 가이드 작업을 했고, 그리고 정확히 다 노래 제목까지 기억은 안 나는데 노을의 곡도 했었고, 락발라드 보컬리스트 고유진님 곡도 참여를 했고, 그 보이그룹의 마이틴이라는 팀이 있거든요. 마이틴의 퍼즐 앨범 전곡을 제가 참여를 했고, 런닝맨의 유재석님이랑 하하님이 불렀던 그 런닝구라는 팬미팅 프로젝트가 있어요. 거기에 할리우드라는 곡을 제가 가이드 코러스 참여를 했고, 그 다음에 미국 아티스트 중에 샘 억이라는 아티스트가 있거든요. 싱어송라이터. 그분의 Falling이라는 곡을 제가 작업을 했고, 그 다음에 휘성님 곡도 제가 작업을 했고, 동방신기 곡도 작업을 했고, 뭐 이렇게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. 가이드 횟수만으로 보면은 한 1000곡 정도 가이드를 했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아마 제가 모르는 것도 많을 거예요. 그러니까 픽스가 됐고 곡이 팔렸는데 저한테 안 알려주신 곡도 많을 거라서 아마 이 외에도 굉장히 많을 것 같고, 저도 기억을 못하는 게 좀 많아서 아무튼 그렇습니다. 그리고 CM송은 뭐가 있냐면 현대자동차 CM을 제가 하나 한 게 있고,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구글 CM송을 하나 한 게 있어요. 이거 약간 얼수 막 이렇게 하는 건데 되게 국악풍의 좀 그런 노래였는데, 그거 구글 공식 홈피, 구글 코리아 홈피 들어가면 들으실 수 있어요. 그거 제가 보컬을 했고, 아이고 강아지가. 제 만화 주제가 작업을 한 게 EBS에 그 피피로 안전특공대라는 만화가 있어요. 교통법규를 지켜야 돼 막 이러면서 약간 그런 내용을 만화로 이렇게 다루는 그런 좀 인기가 있나 봐요. 그래서 그 만화의 오프닝 주제가, 메인 주제가를 제가 불렀고, 그 주제가가 좀 핫했어요. 그래서 그게 조회수가 한 500만까지도 제가 본 것 같거든요. 그 노래가 조금 대박이 났다는 거. 아이들에게는 대박이 났다는 거. 네, 그래서 만화 주제가를 불러봤던 그런 경험도 있고, 뭐 여기까지 말하면 될 것 같네요. 지금의 저는 좀 더 아티스트 언페어로서 좀 더 열심히 활동을 할 생각이에요. 그러니까 제가 한동안 몇 년 동안 아티스트 언페어와 케이팝 작곡가로서의 정체성에 대해서 왔다 갔다 좀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.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. 그러니까 아티스트 작업은 나의 만족을 위한 작업이고, 케이팝 작업은 먹고 살기 위해서, 돈을 위해서 하는 작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, 그래서 당연히 저도 그런 생각 때문에 양쪽을 다 놓지를 못했었는데, 어떻게 재밌게도 한 작년부터 오히려 이 케이팝 일보다 아티스트 언페어로서의 저를 보고 이 일을 주시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. 그래서 아티스트 언페어랑 콜라보 작업을 해요. 그러니까 무슨 OST 작업을 한다든지, 뭐
피처링 작업을 한다든지, 그래서 해외 쪽으로 많게는 이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오고, 그래서 네가 불러주는 조건으로 우리는 이 계약을 하고 싶어, 약간 이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, 그거는 작곡가로서의 계약이 아니고 아티스트 언페어와 일을 하고 싶은 거잖아요. 그래서 그런 일들이 많이 들어와서 저도 너무 기쁘죠. 그래서 아티스트 작업을 좀 더 비중 있게 할 생각이고, 앞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고, 그래서 저를 또 알리고 싶고, 또 이런저런 보컬이나 제 음악을 원하시는 뭐 어떤 형식이든지 저와 콜라보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 가감없이 연락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저의 소개를 여기까지만 하고요. 그리고 저는 다른 영상에서 뵐게요. 제가 끝인사를 좀 고민을 해봤거든요. 조금 기억에 남고 좀 편한 게 뭐가 있을까. 다음에 봐요. 안녕.